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판결의 효력 또 볼게요. 판결의 효력. 자, 여러분 먼저 판결은 총 4가지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총 4가지.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요건 심리를 통해서 각하가 내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처분은 위법한 상태여야 되죠.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면 기각이 내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기각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어떤 효력을 갖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책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으로 정리할 부분이고 제가 좀 중요한 것 3가지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형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성력. 자, 형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용 판결 시, 인용 판결 시, 별도의 행위가 인용 판결이 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취소 소송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인용 판결이 됐다는 것은 해당 처분이 취소되는 겁니까? 취소되지 않는 겁니까? 취소되는 게 인용이죠. 그쵸? 취소를 주장하는 게 취소 소송이니까. 그쵸? 인용 판결 시, 별도의 또 다른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취소되는 겁니다. 취소 판결이 나오면, 즉 인용 판결이 나오면. 그래서 자, 이것은 소송 당사자와 자,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소송 당사자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힘입니다. 판결의 효력 중에서 판결은 형성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용 판결될 때 별도 행위 없이도 취소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기속력입니다. 기속력. 자, 기속력은요, 여러분 구속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력. 자, 요것도 자, 인용 판결 시 자, 인용 판결 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속력입니다. 기속력. 자, 이것은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까지도 구속합니다. 행정청에까지도 힘이 미치는 거예요. 자, 이 기속력에는요, 여러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취소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성력에 의해서 별도 행위 없이도 그 처분은 취소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은 처분을 했어요. 그 행정청이 똑같은 처분을 했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기속력이야. 반복해서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조세부가 처분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취소됐는데 똑같은 사유로 똑같이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부했어요. 어떤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권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거부했으면 다시 처분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처분 의무라고 한다. 다시 처분을 해라 라는 결론이 나오자. 그쵸?
자,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어.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거부하지 말고 무언가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보면 자, 첫 번째 자, 펜이 분필이 좀 좋지 않네요. 자,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좀 쓸게요. 파란색으로. 자, 기존 사유로 똑같은 사유로 동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기속력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기속력이 위반되면 기속력이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속력이 위반되면 첫 번째, 기속력이 위반된 행위는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 자, 기속력을 위반한 행위는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여기에다 재처분 의무를 위반했어. 그러면 간접강제가 되는 겁니다. 간접. 행정청이 안 하고 버티고 있어.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그러면 재처분을 하게끔 간접적으로 강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무효고요. 되셨죠? 기속력 위반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속력 위반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유로 동일 처분했습니다. 가능해요, 이거는? 이건 기속력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완전히 새로운 사유가 등장했어요. 이것도 가능하겠지.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인데 확정 판결로 부정된 위법 사유를 반복해서 적용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면제 대상이야. 면제 대상인데 현역병 입영처병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현역병이든 공익근무든 보충역이든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한다. 했는데 그걸 똑같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뭐 공익근무 판정을 내렸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그 확정 판결로 해서 부정된 위법 사유가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 이 사람이 현역병이나 보충역이나 어쨌든 입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부터 여러분 중요해요. 다섯 번째. 자, 비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자,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 후 조금 완화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 우리 그 LPG 충전소에게 기억나시죠? LPG 충전소에게 그
여러분, 양도인의 과실은 양수인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최장기인 선의의 양수인이야. 선의의 양수인은 모르고 양도인의 과실을 모르고 있었던 양수인에게 최장기인 영업정지 기간인 6개월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취소됐어. 그랬더니 행정청에서 6개월이 아니라 최단계인 3개월을 했어요. 이런 완화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기속력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건 가능해. 그렇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6번째도 많이 나오죠. 자, 절차. 형식의 절차상, 형식상,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했어요. 보완 후 동일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자, 청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처분을 내렸어. 그래갖고 취소당했어. 우리가 절차상에 하자는 대부분 취소당하잖아요. 그쵸? 취소됐어요. 취소되니까 행정청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당 처분을 내렸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 이것도. 아시겠지? 가능. 이건 제가 여러분 가능이라고 쓴 거는 뭐예요? 기속력 위반 아니란 얘기야.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판력. 자, 기판력은 사실상 기속력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왜 따로 배우느냐? 자, 기판력은 당사자가 주로 후소 법원, 다음 법원이 모순된 판단이나 제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부분에서는 해당하는 형용력부의 입영 처분이 맞다, 적법하다 해서 뭐예요? 유법하다라고 유법하다라고 합시다. 유법하다라고 해서 인용을 내려놓고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는 다르게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후소법원이 그 다음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법원에서 모순된 판단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판력입니다. 그런데 자, 기속력의 경우에는 자, 판결문 보면 주문이 있고 위법사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제시나 뭐 위법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속력은. 그런데 기판력은 판결 주문만 기판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문만 적용됩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속력과 기판력은 취지는 비슷하나. 자, 여러분 650페이지 피겠습니다. 판결의 효력. 자, 여러분 판결이 불가증력을 발생시키는 건 이해되시죠? 판결이 불가증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다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주로 보면 되시겠네요.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나 법원에 의해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고 확정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불가변력이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자,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한 법원도 자신의 판결을 취소 내지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안 돼.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오늘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해가지고 인용 내렸다가 기각으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돼요. 한번 결정 내리면.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자, 3번 구속력. 이제부터 별표 칩니다.
구속력은 다른 말로 기속력이라고 하고 밑줄 볼게요. 취소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이 부여한 특수한 효력이다. 이건 뭐냐면, 자, 인용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청이 안 따라. 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취소를 안 해. 계속 똑같은 처분을 내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소송을 왜 하겠어요? 소송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줄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말한다. 그 다음 줄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 자, 기속력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박스로 내려와서 반복금지효 볼게요. A번 밑줄 긋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에 의하여 동일 가호를 반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밑줄 그으세요. 화살표 동일 처분을 하면 당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번 처분의 절차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속력은 절차나 형식의 위법의 하나므로 행정청이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시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해도 무방하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책에서 이 두 가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적극적 처분 의무 볼게요. 이건 이제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두 번째 주 후단, 판결의 취지는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허가 처분을 하라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판결의 취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를 볼게요. 판결의 취지가 부작위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니 자기 처분을 하라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허가든 불허가든, 즉 인용이든 거부든 자기 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 말도 안 해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행정청이 뭐를 해야 돼? 자기를 할 기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할 기속력이 생기니까 거부할게. 그거 열받죠. 그리고 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의무이행 심판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부작위 처분 소송은 좀 별로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현실에서는. 자, 다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구해야 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같은 박스가. 근데 밑줄 좀 그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점 밑줄 긋겠습니다.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행할 필요는 없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 하지만 실체법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인용해야 될 의무를 지고, 다만 재량행위, 여기 별표칩니다. 여러분. 다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인용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를 너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어 라고 결론이 내서 취소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다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는 것은 재량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한테 재량이 있어. 그러면 그 재량 안에서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은 거부 처분에, 절차상 하자로 인한 거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스에서 두 번째 점 하고,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두 번째 점, 실체법상 위법을 취소된 경우 두 번째 점.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로 인한 거하고 재량으로 인한 거하고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례 별표 쳐야 되겠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자, 기속력에 저촉된다. 이거는 지금 1번 판례에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유로, 기존의 사유로,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를 기준으로 그 기존의 사유로 동일 처분을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판례에도 별표 치세요. 하지만 그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결에서 판단된 2번도 별표치고,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자, 이건 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번하고 4번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절차, 이거 계속 얘기하죠. 절차 위법했을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다. 보완해서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6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확정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종전 처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새로운 사유면 언제든지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조건 허가해줘라, 무조건 받아줘라라는 얘기가 아니냐, 기속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라, 이 얘기입니다. 판결의 취지가 너 재량을 일탈했으니까 재량을 다시 지켜 라고 하면 대량 다시 지키면 되는 거고, 너 절차 잘못됐어? 그럼 절차 잘 지키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판결의 취지가 야, 그 사유로는 안 돼 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사유로는 되는 거고. 뭔지 아시겠죠? 이 결론에 있는 게, 판결의 취지는 결론에 있는 게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있어요. 포인트는 판결의 취지. 자, 거기를 이제 여러분이 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653페이지를 넘어와서 형성력 있잖아요. 여러분, 형성력을 다른 말로 대세효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세효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거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자, 형성력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긋습니다. 당해 처분은, 자, 첫 번째 줄부터 할게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다시 취소하지 아니하여도, 그렇죠? 별도로 취소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 내가 소송을 했어. 소송을 했는데 취소가 됐어. 인용돼가지고 취소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지. 행정청에 가서 법원에서 취소했으니까 니네 빨리 취소해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형성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제3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 됐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판례는 1번 하나만 별표 치겠습니다. 1번. 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표시는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라고 하는 거냐면, 시험 선지에는 여기 판례 형식으로 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논리 구조라든가 쓰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나? 자, 똑같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하는 사람이 좋은 강사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강사의 눈으로 다른 강사를 보면은 자꾸 새로운 얘기 하려고 하죠. 그러면 자꾸 넓어져, 공부가. 공부는, 그러니까 좋은 강사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예. 그러면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수업 준비하다가. 이 얘기 저번에 했던 건데 또 하면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번에 들어도 이번에 똑같은 얘기가 새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강의를 듣다 보면. 저번에는 졸았을 수도 있고, 이번에 안 졸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는 반만 이해했는데 이번엔 다 이해했고, 아니면 저번에 다 이해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다 이해하고. 이게 공부야. 수험 공부의 핵심은 덧칠입니다. 덧칠. 미지의 영역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있는 영역 안에서 계속 덧칠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걸
책 정리를 이번 시즌에는 책 정리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책 정리를 굳이 하는 것도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지겨워하거나 짜증내지 말아라 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판력 내려갈게요. 기판력에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첫 번째 줄에 당사자와 법원, 특히 법원이 구속된다는 건 그러니까 앞에서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뒤에 법원이 구속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기판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소송 절차 반복과 모순된 재판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목적이 있다.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기판력의 범위 보겠습니다. 박스. 자, 첫 번째 줄 주관적 범위에서 당해 소송의 당사자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밑으로 가야 돼요. 자, 형성력은 제3자에게 미치죠. 근데 기판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가 좀 중요한데요. 기판력의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만에 그칩니다. 아시겠죠? 뭐 판결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문에 포함 몇 년, 뭐 몇 개월에 한다, 뭐 취소된다 이 결론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654페이지 1번 판례 별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결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다. 여러분 결론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다가 주문이라고 써주세요. 결론이 적힌 곳을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적힌 곳을 이유제시라고 하는 거고. 자,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뭐 딱히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강제도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 않겠고. 자, 656페이지. 656페이지로 가서 우리 드디어 이제 취소소송에서 벗어나 봅시다. 이제는 취소소송 다 끝나고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효등 확인소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효등 확인소송이니까 일단 확인소송이지 이거는 확인. 자, 취소는 형성, 취소는 형성, 무효는 확인, 부작위도 확인. 그쵸? 자, 이거는 여러분 내 사자성어 하나 외워주세요. 사자성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제사간. 어젯밤에 이걸 말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그냥 하면 여러분이 비웃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외우세요. 전제사간.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어감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감은 좀 쉬워요. 전제사간. 자, 전제사간은 미준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제사간은 미준용이다. 미준용. 자, 준용된다라는 것은 취소 소송의 것이 적용된다라는 뜻이고 미준용된다는 것은 취소 소송에는 적용되는데 무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지.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뭘까요? 뭘 것 같아? 그렇지, 전치주의. 전치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효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슨 전치주의? 필요적, 임의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무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쟤는 뭘까? 좋아요. 제소기간.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죠? 그 다음에 사는 뭘까? 사정판결. 간은 뭘까? 간. 간접강제. 자, 이렇게 네 가지.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전제사간 미준용이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전제사간 미준용이다. 이게 일단 잡혀야 되고. 또 하나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옛날에는요. 무효등 확인 소송, 제가 줄여서 무효소송이라고 쓸게요. 자, 무효소송은 여러분 센 거지.
취소소송보다 센 거지. 취소소송은 소급해서 없애달라는 얘기고, 무효소송은 이거 처음부터 효력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중대 명백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센 거죠. 주장 자체가 좀 센 거야. 무효동 확인 소송은. 센 거예요. 그러면 무효동 확인 소송은 옛날에는 보충성을 요구했어요. 보충성을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 먼저 하고 와. 굳이 뭐 여기까지 오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보충성이에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 이게 보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취소 소송으로 해결해.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와. 무효 받아줄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 옛날에는 요구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무효를 따지고 싶어. 그럼 무효로 와. 바로 와. 너 다른 데서도 굳이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거 안 따질게. 그냥 와. 이게 지금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요건 심리가 요건 심리하고 본안 심리가 있죠. 요건 심리의 까다로움. 누가 이겨요? 취소가 이겨요? 무효가 이겨요? 취소가 훨씬 더 까다롭지. 무효보다. 취소는 이런 게 다 돼야 되잖아. 이런 게 다 돼야 되잖아. 그쵸? 자, 본안 심리는 누가 더 까다로울까요? 본안 심리는 중대 명백함까지 갖춰야 되니까, 무효에서는. 자, 본안 심리는 무효가 더 까다롭죠. 취소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취소 소송으로 취소 소송으로 무효 확인 구할 수 있나요? 취소 소송으로 무효 확인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야 되지. 전제. 전제가 뭐예요? 그쵸? 자, 취소 소송의 요건은 갖춰야 되죠. 안 갖추면 얍삽한 거 되는 거라고 그랬죠? 얍삽하게 되니까 얍삽한 건 안 봐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됐어. 두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그러면 거꾸로 무효 소송으로 자, 무효 소송으로 취소 여부까지 다툴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일단 무효가 되면 중대 명백하는 거니까 당연히 취소도 포함되는 거지. 무효 안에 취소가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리고 만약에 무효까지는 아니야. 만약에 무효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 소송인데 따져보니까 무효는 안 되겠어. 왜냐하면 이건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야. 중대 명백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무효 소송에서 취소 사유에 불과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자, 보세요. 지금 무효동 확인 소송이에요. 무효동 확인 소송인데 이 재판부가 보니까 이거 무효 사유는 아니야. 취소 사유에 불과해.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무슨 판결을 내냐면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돼요? 이때 여러분 단서도 필요하지.
무효 소송 정도의 요건이 아니지. 취소 소송의 요건 확인 후 해야 되겠죠. 그쵸? 안 그러면 요건 갖추지 않고 다 무효로 갈 수가 있잖아. 무효로 가주면, 야, 무효 가면 취소도 해준대. 야, 요건 제소기간 넘었는데 우리 무효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런 얍삽함은 받아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취소 판결 내릴 수는 있어요. 내릴 수는 있으나 취소 소송의 요건은 꼭 확인하겠죠. 확인합니다. 자, 우리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 볼게요. 자, 656페이지 무효동 확인 소송. 자, 무효동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법한 건 아닌데 그냥 개념상 알아두세요. 무효나 유효. 그러니까 무효인지 유효인지. 아니면 어떠한 처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아니면 실효는 뭐예요, 여러분? 효과가 사라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게 무효동 확인 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성질 뭐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원고 적격은 당연하죠. 원고 적격은 당연히 첫 번째 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것도 취소 소송도 마찬가지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자,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자, 그 다음에 기간 별표쳐야 되겠죠. 제소기간이 적용이 배제된다. 언제든지 무효임은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속력은 발생합니다. 기속력은 여전히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형성력 강제력의 두 번째 줄 무효인 처분은 이행의 문제에 남기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무효는 애초에 효력이 없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행정청이 별도로 뭐 이행해야 될 게 있어요? 취소 처분마저도 형성력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형성력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효는 사실. 왜냐하면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거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없는데 나한테 1억의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애초에 조세 부과가 없었던 거야. 내가 소득이 0원인데 어떻게 세금을 1억을 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송 심리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얘기할까? 취소랑 똑같다는 얘기야. 취소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준용. 저는 미준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비준용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사정 판결 간접 강제 없다라고 되는데 그럼 요거 외우시면 돼요. 네 가지 전제사간은 미준용이다. 자, 657페이지로 오셔서 1번 판례 발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은 관리 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오셔서 6번 판례 별표 2개. 6번 판례 별표 2개. 자,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무효등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잘 나와요.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정처분의 유효,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이젠 없다. 이게 2017년 판례잖아요. 그쵸? 2019년, 17년이잖아요. 잘 나옵니다. 이거 요즘에. 자, 여러분 포인트.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 있죠? 포인트. 그 포인트가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예요. 포인트 별표 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그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취소 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은 병렬 관계, 포괄 관계 그거 1번. 여러분 취소 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기 때문에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병합 가능하죠. 주된 거, 예비적인 거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2번 무효인 처분의 취소 소송을 다투는 경우 취소 소송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인지 여부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단, 취소 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형태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 소송 요건이 적용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뭘로 잡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붙잡기는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